영화를 넘어 영화 시장을 리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시장 리뷰어 이화배입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장르 좋아하시나요? 해마다 많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개봉을 하지만 유독 올해에 다채로운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많이 개봉을 했습니다. 1월 초에 바로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시작으로 3월에 스즈메의 문단속, 그리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그리고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인 그 여름, 그리고 개봉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상영하고 있는 엘리멘털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엘리멘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이유는 관객이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때 감독의 네임밸류를 보고 선택하기도 하고 원작의 팬덤에 기반을 해서 선택하기도 하지만 픽사 애니메이션이야말로 그 다른 무엇보다도 픽사라는 제작사의 이름 하나만 믿고 관객이 영화를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한국에서 어떤 흥행 성적을 내왔고 그리고 이번 작품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사는 탄생 비화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죠. 이 영화는 우리에게 스타워즈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루카스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루카스 필름의 컴퓨터 그래픽하는 하나의 부서였다고 해요. 이 부서를 조지 루카스 감독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게 돼서 매각을 하려고 내놨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혁신가이죠.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던 중에 디즈니와의 협업으로 토이스토리 1편을 만들게 되고요. 이후에는 디즈니에게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존하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흥행 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돌파한 작품이 여러 편 있는 것처럼 흥행 면에서도 크게 성공을 해왔지만 영화사적 레코드도 꽤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이스토리 1편이죠. 무려 거의 30년 전입니다. 1995년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레코드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초대된 애니메이션 중에 최초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스튜디오가 흥행면에서 성공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혁신가이고 그리고 비평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주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국내에서는 다소 마이너한 네, 그런 편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흥행의 측면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간에 개봉했었던 거의 30편 가까이 되죠. 이번 엘리멘털이 아마 27편째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작품 중에 국내에서 단 500만 관객을 이상 동원한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엘리멘탈이라는 작품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멘탈은 좀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멘털이 개봉을 했었던 6월 초에는 그다지 오프닝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북미에서도 역대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너무나 처참한 오프닝이다. 그리고 영화의 내용 면에서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명가라는 픽사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것이 아니냐, 개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혹평을 받았고요. 국내에서도 오프닝 박스오피스 성적이 아주 월등해서 처음부터 크게 주목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이미 또 범죄도시 3편이 아주 짱짱하게 흥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개봉을 하고 나서의 상황은 아주 급변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개봉 첫 주부터 무려 1주, 2주, 3주, 4주, 한 달이 될 때까지 박스오피스 숫자가 보통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이 영화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개봉한 지 한 달이 됐을 때 최고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이 이후에 정말 서서히 박스오피스가 소멸을 해서 지금 이미 개봉한 지 2달이지만 여전히 순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조만간 지금 패턴으로 봐서는 700만 고지를 앞두고 있는데 달성도 무난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흥행이면요. 올해 개봉한 라이브 액션이나 애니메이션, 한국 영화나 외화 통틀어서 범죄도시 3편
다음 가는 아주 높은 박스 오피스 숫자입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의 흥행 비결로서 동양적인 감성과 감독님도 한국계 이민 2세이시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흥행의 측면에서는 마땅한 경쟁 상대가 없었다는 것도 이 영화가 참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 장르 특성상 사실 다른 성인 관계 대상의 일반 라이브 영화하고도 1대1로 경쟁 관계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애니메이션이 개봉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작 해봐야 인디아나 존스의 새 시리즈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의 새 시리즈 정도가 이 영화가 개봉하고 있었던 중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요. 하지만 엘리멘털은 자기만의 길을 쭉 갔죠. 이 영화의 동양적인 그 감성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얘기가 오고 가서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 속에서 아마 곳곳에서 그런 것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특별한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극장을 방문을 했었다가 영화 속에서 이 아버지와 큰딸과의 관계라든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그리고 또 거기 영화 속에서 묘사되어 있는 장면 중에서 누가 봐도 저건 옛날에 시골집에서 봤던 붓두막 같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올 때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왔다.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우리 주인공 자신이 아버지에게 또 큰절을 하고 그리고 먼 곳으로 타지로 자기 삶을 개척하러 떠나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국내 관객한테는 친숙하고 겪어보지 않았던 나라의 상황이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이니까. 하지만 거기서 어떤 향수를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떠나는 그 장면에서 정말 너무 뜬금없이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섰을 때 이런 장면이 있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학교 친구들이 군 입대를 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저 자신은 사실은 군대 당연히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큰절하고 집을 나선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런 예전에 느꼈었던 감성이 확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피터선 감독은 그 자신 자체가 좀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한국에 오셔서도 여러 행사에도 참여를 하셨었고 또 문명특급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인터뷰를 길게 하신 걸 보니까 부모님 세대가 이민을 오셔서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삶을 개척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정서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셨던 그런 개척의 삶 자체를 고생스럽다라는 표현을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사실 이 고생을 영어로 딱히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 자신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서퍼링 정도의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있다. 이 안에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어떤 끈끈한 유대감이라든가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고생이란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감독님이 또 재밌는 캐릭터라는 것이 이 외모도 외모도 특이한 체형을 가지셨죠. 말캉말캉하고 통통한 그런 모습인데 영화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개막작에 선정됐다는 2009년도 영화 업에 등장하는 꼬마 친구의 바로 실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감독님이 한국 오셔가지고 행사 참여했었던 영상 같은 걸 찾아보시면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고요.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어린 자녀와 함께 보셔도 충분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내년 3월 1일 어쩌다 보니까 또 우리 3일절에 개봉을 하네요. 3월 1일에 28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을 개봉을 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엘리오이고요.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SF입니다. 픽사가 그전에도 월-E 같은 SF 작품을 하기는 했었죠. 흔히 다루진 않았었지만 11살짜리 꼬마 엘리오가 우연히 이 지구 대표로 우주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3월 1일에 이 세계적으로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의 신작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칠게요.